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절반만 기소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사건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그러고 오늘은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죠. 이 뉴스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혜경 씨 지난번에는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달 24일에 이제 비공개로 조사받기로 했다는데 소환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수사팀이 항의를 하고 이제 귀가를 해버려서 좀 논란이었죠. 오늘은 출석을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에 대해서 죄송한 건지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직접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자 질문에 답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한 건데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비춰졌다 이런 얘기였고 예. 조사는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트위터 계좌 계정 논란 그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트위터를 통해서 상대였던 전해철 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 이런 이유로 선관위에 고발이 된 사건이죠. 전해철 의원이 고발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최근 취하가 됐는데 이정렬 변호사가 또 김혜경 씨를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김혜경 씨는 이 의혹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뭐 혐의의 절반만 기소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총 7개인데요. 이 중에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것이고요. 예. 반면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는 계속 강력 부인해 왔었는데 그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직접 연루됐다고 경찰은 판단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규정을 보면은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상담 절차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락된 상황이었는데도 공무원에게 강제 입원을 지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시를 했고 이게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반발을 하니까 이 사람을 전보 조치하기도 했고 또 새로운 공무원에게 같은 지시를 했다라고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나머지 기소된 거는요? 2002년 당시에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걸고 녹취를 해서 언론에 공개를 한 일, 이걸로 2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게 있는데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이 그때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한 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이다 이렇게 경찰이 본 거고요. 예. 또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로 5,503억 원을 벌어서 이걸 이제 공원 조성을 위한 용지를 매입하는데 쓰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올렸는데 개발 사업은 추진 준비 중인 것이고 이익금 환수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은 본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 발표 있었나요? 오늘 페이스북에 경찰이 이례적으로 초대규모의 수사단을 꾸려서 먼지떨이식 저인방 수사를 했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압수수색 신청의 허위 작성, 망신 주기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부 경찰에 대해서 그래서 고발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재명 지사는 이 친형 강제 입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되는 범위였고 또 검사 사칭 관련해서 이제 한 발언은 당시에 유죄 판결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이제 검사 사칭 전화는 당시에 사건을 취재하던 취재진이 한 것이고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여기서 공범으로 인정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예.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이게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 개발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받게 돼 있었고 이것을 이제 그 공보물에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검찰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네요. 그래야 됩니다. 예.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황제의 범죄인데요. 몰카 제국의 황제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수사기관도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했다면서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이제 그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 사무실 또 군포시의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총 10군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경찰은 최근에 이제 그 셜록과 뉴스타파가 보도한 그 동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공개된 동영상에 나오는 폭행 피해자도 경찰에 출석했다면서요? 이 출석을 이제 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4일 오후에 이제 경찰 조사에 출석한다고 하고 또 조사 시작 전에 언론 취재에 응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그제 우리 인터뷰에서도 이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집단 폭행 당한 대학 교수
뭐 언론하고 뭐 인터뷰를 했나 봐요. 육성이 보도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뉴스타파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현직 대학 교수인데 2013년에 양진호 회장이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서 사무실에서 이제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진호 회장 배우자하고 대학 동기인데 안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본 양진호 회장이 이제 불륜을 의심을 했고 전화로 협박을 해와서 이걸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사무실로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무실에 가니까 양진호 회장이 친동생을 비롯한 여러 명을 동원해서 집단 폭행을 했고 심지어 가래침을 뱉고 뭐 구두를 핥으라고 하는 등의 가혹행위에까지 이게 이르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는데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됐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교수는 이제 양진호 회장이 너무 무서워서 해외로 도피를 했다가 201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폭행 혐의로 양진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양진호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대신에 양진호 회장 동생만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지난 5월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또 이제 이와 별개로 불법 음란물 관련돼서 위법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 대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이 양진호 회장의 웹하드 업체가 이거 이제 그 불법 음란물들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가 양진호 회장의 회사 직원을 좀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은 웹하드 업체 운영팀과 이른바 이제 헤비 업로더들이 미팅을 하는 등의 이제 긴밀한 관계를 쭉 유지를 해왔다고 하고요. 네. 또 헤비 업로더들이 웹하드에 자료를 올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면서 회사에 피자를 배달시켜 주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양진호 회장이 실소유주인 웹하드 업체의 위디스크의 경우에 아예 음란물 영상 파일을 올리는 조직을 회사 내부에 만들었고, 그래서 직접 이제 음란물을 유통시키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수사 중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